이번 차시에서는 아틀란타 총기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에서는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6명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아시안 마사지 샵에 도착한 21세의 용의자 로버트 롱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후 체로키키 카운티에 위치한 골드스파로 약 30마일을 운전해서 3명의 여성을 추가적으로 총격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길 건너편에 있던 아로마 테라피 스파로 건너가 다른 1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 여성들을 쏜 이 용의자는 동기를 성적 중독으로 밝혔지만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범죄 증가와 더불어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로부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혐오 범죄 주장을 지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잔인함이라고 표현한 이 사건을 매우 걱정스러운 사건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혐오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도발적이고 왜곡적인 언사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인물, 가족, 커뮤니티 사업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정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8명 가운데 4명이 한인, 2명이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피해 업소는 총 3곳인데 모두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업소를 노린 총기 난사 범죄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2020년 3월 18일 키샤 랜스 보텀스 아틀란타 시장은 용의자가 범행한 스파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단속망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등록의 합법성과는 별개로 아틀란타 경찰은 2011년과 14년 사이에 피해 업소 가운데 한 곳에 대해 성매매 단속을 진행하여 용의자들을 입건한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로버트 롱 용의자는 사건 발생 후 3시간 30분 만인 8시 30분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폴턴 카운티 지방검사장 페니 윌리스가 이 사건을 혐오범죄로 공식적으로 규정했으며 혐오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살인을 포함해서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7월 27일에는 용의자가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서 체로키 카운티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폴턴 카운티 법원에서 한인 사망과 관련해서는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백인 용의자인 로버트 롱은 사냥꾼이었고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21일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차량에 GPS가 설치되었다는 부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하루 전날 총기를 구입한 정황도 있었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이동하려고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판 중 4명의 살인 혐의와 유죄를 인정했지만 희생자들을 향한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MBC 뉴스에서 공개되었고 한인 희생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한국일보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피해자 대부분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인 피해자는 50대에서 70대로 나타났고 20대는 단 1명도 없습니다. 힘겨운 이민 생활에 장례비를 걱정하는 유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인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한국 국적 희생자는 김현정 씨로 미국 이름은 현정 그랜트입니다. 이분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골드 마사지 스파에서 일하며 홀로 2 아들을 키워낸 싱글맘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할 당시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는 2 아들의 학비와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첫째 아들이 동생과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서 모금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유영애 씨는 면허를 소지한 마사지 치료사였습니다. 박순정 씨는 직원들에게 요리를 제공하던 요리사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가톨릭 신자였고 워싱턴 지역 내에서 노숙자들을 도운 공로로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종차별, 혐오범죄, 증오범죄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성중독이었다며 혐오범죄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인회는 혐오범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미국 미디어들이 이를 감추려든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였던 롱 본인은 성중독 문제이며 인종차별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조롱하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해시태그 Stop Asian Hate, Stop AAPI Hate 등과 같은 해시태그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과 같은 타 인종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쓰였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 연예인들, 특히 흑인 연예인들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범죄를 그만두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범죄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테드 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트위터에 처음 언급했을 때 아시아계 혐오 관련 해시태그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을 발표해 아틀란타 대도시 지역에서 저질러진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조기 개항을 명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18일부터 22일 일몰 때까지 미 전역과 영토의 연방관공서와 군의 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총영사관은 애틀란타 총격 사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로 조기를 개항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연쇄 총격 사건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미국 내 우리 동포들과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종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반중 세력을 없애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증오범죄가 늘어나는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문제가 미국의 문제이며 절대 당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총기 규제 법안 2개를 언급하며 상원이 이를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총기 및 대용량 탄창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할 것이며 별도의 행정조치 가능성 역시 언급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총기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기 권리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2021년 5월 코로나19 혐오 범죄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 설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이후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섬 주민에 대한 혐오 범죄와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 전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약 3,800건의 아시아계 차별 및 사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가운데 차별의 주된 이유로는 인종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모든 형태의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적대감을 규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가운데 약 36%가 사업장, 비즈니스에서 발생되었으며 200만 개 이상의 아시아계 미국인 사업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기여하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노인들을 포함해서 190만 명 이상의 아시아계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차별, 경제적 불안정, 언어적 고립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영어 능력적으로 제한적인 노인들도 타겟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아계 여성 6명이었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에서 총기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법무부에 지정된 관리자나 직원이 혐오범죄와 혐오범죄 보고서의 신속한 검토를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주, 지방 및 부족법 집행기관에 대해서 온라인 혐오범죄 보고 절차를 수립하고 인종 또는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교육 캠페인 확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가 주관하는 혐오범죄 보고 핫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장려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정부가 국가사건 기반 보고체계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을 시행하고 혐오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 집행 활동이나 범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혐오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 등에서 석방된 개인의 경우에는 교육 수업이나 사회봉사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서는 안타까운 2021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A 한인 폭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